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네잎클로버를 3개나 따가지고 왔는데요. 이 커다란 행운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 모두의 것입니다. 여기 행운을 끌어당기는 책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우주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 이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면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기적이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예술대학 MLA 조경디자인 석사 졸업 작품 전시회 첫날 멋지게 걸려있는 내 작품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이 결혼도 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뱃속에는 둘째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분, 이 행운을 거머쥔 분은 바로 라삐마마 여정민 님이십니다. 여정민 님 어떤 분인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핀란드와 스코틀랜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두 나라에서 공부하고 운 좋게 일도 합니다. 일도 했습니다. 영국 유학 중에 만난 남편과 결혼 후에 아이를 5이나 낳았습니다. 위대한 엄마이십니다. 산타가 사는 세상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대학 4년을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했던 엘레펀트 하우스 카페가 있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글래스고의 세계 최대 엔지니어링 글로벌 기업 제이콥스에서 일했습니다. 둘째 출산 전까지 만삭의 몸으로 매일 2시간씩 출퇴근 기차 여행을 하며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했다 합니다. 꿈과 자유, 진리 등 추상적인 것에 심취해 책과 명상에 빠져 있다가 결혼하고 엄마가 되었죠. 지극히 평범한 삶에 갑작스레 찾아온 고난, 바닥의 끝은 어디일까를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아트 앤 디자인 스타트업, 교육 및 컨설팅 활동 중입니다. 되게 멋지신 분입니다. 이 책, 핑크색 아름다운 책이죠. 이 책의 감수자는 책추남TV 조우석 코코치님이십니다. 언제나 제가 코코치님 하면 좋아하시고 멘토님 또는 선생님 하면 아니요, 저는 코코치입니다 라고 늘 정정해 주시는 우리 책추남 코코치님.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MPA를 마쳤습니다. 저서로는 유명한 행운사용법, 엄마 투자가,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행운의 고물토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코치 존 우드의 인생 코칭을 번역하셨습니다. 자, 이 책은 정말 어마무시한 대단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되는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항상 질문을 했기를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같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늘 나를 방황케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훌쩍 유럽으로 떠난 이유는 자유를 찾아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며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하겠고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이유는 유학이었습니다. 조경 디자인 석사 과정은 현지인들도 힘들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나는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고 불안정한 마음으로 공부한 결과 1년차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겠죠. 그때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 과정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3개월 후에 첫 아이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출산 이후에 공부를 포기하려 했지만 남편의 강력한 만류로
학위 과정을 마치기로 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삶을 거울처럼 보고 성장할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힘들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도망가는 나약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토목공학 프로젝트. 예전 같으면 대충 계산하고 끝냈을 것인데 이젠 세부적인 요소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고의 점수를 받고 놀랐습니다. 평소에 프랑스 정원에 관심이 많은 터라 유럽 정원의 역사라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는 수업 때 나는 프랑스를 선택했고 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대출 상태였습니다. 고민하던 순간 에든버러 시립도서관이 번뜩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시립도서관을 향하고 있었고 관련 주제 코너에 도착하자 눈높이 선반에 꽂혀있는 녹색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꺼내보니 필요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무사히 합격.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졸업 작품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 내 디자인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풀릴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 도대체 문제가 뭘까? 고민하던 어느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경회사를 세운 한국의 CEO이자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던 전문 조경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골프장 디자인 석사 과정을 밟으러 우리 학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고민을 털어놓았고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작품을 가져와 보라 했습니다. 즉시 내 작품을 가져와 펼쳐 보였더니 역시 전문가 눈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문제를 내 도면을 보자마자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졸업작품도 멋지게 패스했습니다. 두근두근 두 번째 행운은 졸업 전시회 날에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지적인 느낌의 영국 여성이 내 작품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전시물을 뚫어지게 보던 그녀는 내게 다가와 에든버러 필리그 근린공원 잘 알아요. 가본 적도 있죠? 내가 디자인한 공원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잘 알다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원에는 문제가 많은데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잘 해결했네요.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바로 글래스고에 있는 개발 컨설팅 기업 제이콥스의 맥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요?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위대한 라삐마마 여정민의 그 시선과 관점은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부를 이룬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세계 대부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부와 성공의 비결은 행운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엄마는 정원사입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세심하게 정원을 돌봅니다. 기쁘게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준비하죠. 행복한 꿈을 꾸며 땅 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소중히 물과 빛을 공급해 에너지를 보냅니다. 땅 위로 나온 꽃들을 보며 기쁨에 넘칩니다. 창조의 기쁨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아이의 탄생을 행복해하는 존재입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의 품성은 사랑이고 신의 일은 창조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부와 성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유대인 부자 교육은 보이지 않는 것, 무의식을 잘 가꾸어 보이는 것을 멋지게 창조하는 교육입니다. 자녀의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주고 끌어내며 최고의 결과를 내는 가슴 뛰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행운을 부르는 부자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의 성공과 동일한 파동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성공 철학서와 부에 관한 책들이 임모와 똑같이 강조하는 부의 원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토라. 이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신의 약속입니다. 토라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또한 신이 선택한 사람이며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축복은 좋은 사람, 좋은 돈,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며 하늘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부자를 향한 비난은 부와 성공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부자가 되려는 소망과 불일치하는 진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머니룰의 저자 제리 힉스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 원리를 잘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우스갯거리로 삼곤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비싼 고급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비난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캐딜락을 갖고 싶었지만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우스갯거리로 삼을까 두려워 살 수가 없었죠. 결국 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차라고 여기는 벤츠를 샀습니다. 과거에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부자들을 비웃던 기억이 힉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고 자신이 좋은 차를 타려면 똑같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차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부자를 보며 멋지네요.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무의식에 소망의 씨앗이 심기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과 함께 온 우주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겁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은 대한민국 자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100% 발휘해 삶의 주인이자 세상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나는 부자를 축복하면 부자가 된다는 원리를 깨닫고 유대인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내 소망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부와 성공을 이룬 원리, 즉 유대인 부자 교육을 연구하고 체계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심부터 시작하여 출판사와의 연결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온 우주가 나를 돕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을 향한 축복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약한 여인이자 자녀 앞에 갈등하는 유대인 엄마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라피마마 여정민님의 말씀 모두에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공명합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그 아이들이 본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느끼고 다 이루려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게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인 말이죠. 그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내면에 잠든 부자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노후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자녀와 행복과 성공을 바랍니다. 문제는 현재의 투자 방식으론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가능했지만 더는 아닙니다. 게임의 판과 법칙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자 교육은 자녀 안에 있는 부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일입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창조하면 됩니다.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이 부와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자연의 섭리,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반드시 보이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자녀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아이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부자를 깨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 부자 수업이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부자 교육은 자녀 안에 숨겨진 능력들을 하나하나 깨워나갈 것이며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들이 아이의 순수한 잠재력을 오염시키기 전에 엄마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어릴수록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의 저자 토니 로빈스는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엄마의 심한 집착으로 로빈스는 어려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았고 성인이 되었어도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에 자기 안에 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달았다 합니다. 스스로 훈련하며 내면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미나 강연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운 후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창조력입니다. 창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이 행성을 선물로 주었기에 끊임없는 창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 인간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이는 세상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을 티쿤 올람 사상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창조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매지노베이션의 저자 윤종록 교수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21세기 변신의 주인공으로 만든 티쿤 올람 사상을 주목하자고 조언합니다. 연간 강우량 400mm의 척박한 땅에 적들의 틈에서 한시도 한눈팔 여유마저 허락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나라가 21세기 혁신을 리드하고 있는 저변에는 이런 종교적 신념도 한몫하고 있다 하겠다. 신이 인간에게 멋진 우주를 선물했다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티쿤 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용기 있는 사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창조 국가, 창조 사회, 창조 경제, 창조 경영, 문화 창조, 바야흐로 창조의 시대입니다. 창조력은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이 기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유대인은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력을 깨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교육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이 창조적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을 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유대인 엄마는 오늘도 아이의 영혼에 창조의 씨앗을 심습니다. 너는 창조적인 존재로 태어났단다. 내 안에는 세상과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그 힘을 창조력이라고 한단다.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힘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사람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지 즐겁게 도전해보렴. 창조의 기쁨을 한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모든 사람과 그 행복을 나누어라. 지금은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 행성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인 가상 세계에서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할 것이며 여기는 부가 모이는 장소고 부의 대이동이 예측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녀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력을 깨워야 하며 이 창조력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는 그리고 심장은 그것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페이스북 이전에 우리에게는 싸이월드, 아이러브 스쿨이 있었고 유튜브 이전에 우리에겐 판도라 TV가 있었으며 스카이프보다 전에 우리에게는 다이얼 패드가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싸이월드를 보고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녀들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꿈을 꿉시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꿈은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